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는 어떤 유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유전에 대한 무슨 두려움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유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병에 대한 유전만 생각합니다. 질병의 유전,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질병에 대한 유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 외에 두 가지 유전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유전이고 또 하나는 죄의 유전입니다. 선대에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인격 또한 자식에게 유전이 되고 부모의 죄도 자식에게 유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이 유전이 될까요? 부모가 앓고 있는 병이 왜 자식에게 유전이 될까요? 우리는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당위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유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질병의 유전은 식탁의 유전이었습니다. 식탁, 밥상이죠. 식탁 유전, 밥상 유전. 여러분, 질병에 대한 유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밥상 유전, 식탁 유전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밑에서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같은 병에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많이 먹는 음식을 자식이 먹고 부모가 많이 먹지 않는 음식을 자식이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식탁의 유전. 한 집안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음식이 있고 잘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왔던 음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 도무지 접하지 못해봤던 그런 음식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탁의 유전이 자연스레 부에서 자로, 모에서 자로, 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유의한 보고가 있는데 음식 조심을 3개월만 하면 3개월입니다. 3개월만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게에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어떠한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대에서 음식을 확 바꾸어 버리면, 음식을 3개월만 바꾸어 버리면 유전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유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학회에 보고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항상 유전을 얘기할 때는 몸 만들기라는 말씀을 드리죠. 몸 만들기. 건강한 유전을 위해서 또 나쁜 질병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아기 만드는 것, 아기 만들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몸 만들기입니다. 몸을 만들고 그 다음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 만들기를 모르고 아기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가게에 전해 내려오는 잠복되어져 있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에서 F1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F1에서 발현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F2에 가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복되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만들면 그 아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제3의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아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몸 만드는 것은 3개월 동안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죠. 신랑 신부 때, 다시 말해서 처녀 총각 때에 혼자서 마음대로 먹고 살았을 것이다. 술도 많이 마셨을 것이고 담배도 많이 피웠을 것이고 라면 같은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을 것이고 또 삼겹살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피가 많이 탁해졌을 것이다. 피가 탁해지는 것을 혈탁이라고 그러죠. 혈탁. 피가 많이 탁해졌을 것이다. 그 안에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나 총각의 피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유전적인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적어도 3개월, 넉넉하게 6개월, 3에서 6개월 정도 음식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기가 가볍고 그리고 혈이 맑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기를 가볍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기가 묵은 음식이 수입 밀가루죠. 우리나라 밀가루는 그렇게 기가 무거운 음식이 아닙니다만 수입 밀가루, 사실 대부분의 빵이라든지 면류가 다 수입 밀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수입 밀가루는 굉장히 기가 무거운 음식으로 치입니다. 이런 수입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육고기라든지 쌀밥이라든지 아주 도정이 많이 된 그런 아주 정미된 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가 무거운 음식으로 봅니다. 기가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가 더 무거워지고 처지게 되겠죠. 기가 가볍고 또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한 음식은 아무래도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을 때 건강한 겁니다. 약 알칼리 되었을 때 건강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먹고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산성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고기나 쌀이나 이런 것은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 되겠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져 가지고 과산증이 된다. 과산증은 산독화라고 합니다. 산성으로 독화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가 맑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만들면 아기 피 역시 마찬가지로 맑지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부모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그러한 질병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만 약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심을 해주면 유전자가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미, 보리밥, 그리고 잡곡밥, 채소, 과일, 생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먹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나 또는 육고 육류를 대신으로 많이 가리고 이런 조심을 좀 해주면 3개월만 딱 조심을 해주면 그동안 어떤 질병들이 잠복됐다 할지라도 F1에서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식탁의 유전, 식탁 때문에 유전되어진 병들이 식탁 때문에 또 끊어지게 만들어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조심하면 그동안 유전이라고 생각해 왔던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병들도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얘기할까요? 대머리. 머리가 빠지는 거, 탈모, 대머리. 대머리도 사실 많은 부분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머리가 유전이 되면 유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체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식탁을 바꿔주면 대머리를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어성초, 자소엽, 그리고 녹차잎 이것을 2대 1대 1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든지 또는 끓이지 않고 찬물만 넣어서 찬물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찬물을 넣어서 가만히 1시간만 놔둬도 우러나옵니다. 우러나오는 그 물을 잘 마시면 대머리가 치료가 됩니다. 대머리의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할아버지도 대머리였고 아버지도 대머리였고 나도 대머리였는데 우리 자식도 대머리 될 것이다. 그런 불안감, 공포 속에서 떨지 마시고 이렇게 식탁에 이걸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지혜들, 또 흰머리가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빨리 휘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검은 콩, 다시마, 참깨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자주 달여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흰머리도 또 많이 없어지고 아주 좋은 그런 멋진 비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식탁에서 온 것입니다. 식탁에서 조금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유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격의 유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이삭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의 두 종류, 선천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속하는 사람이 이삭이죠. 후천적으로 온유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모세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창세기 12장에 벌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법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무를 안 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결국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식의 모습.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인격은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아들에게서 한 번씩 제 모습을 본다고요. 저의 그 완악하고 부족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아들에게서도 똑같이 본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인격의 유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많이 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 유전적으로 많이 우리가 배워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우리의 자식에게 또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격의 유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격의 유전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배워도 좋다. 이런 것은 내만큼만 해봐라. 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인격의 유전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왕 다윗도 자세히 보면 자식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만큼 괜찮은 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솔로몬 그 역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남국 유다의 선한 왕, 그 몇 안 되는 선한 왕들에게서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악하게 나라를 또 망쳤던 사람들도 또 많이 봅니다. 좋은 것을 유전시키는, 좋은 인격을 유전시키는 일은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밥상, 식탁 유전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의 유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격의 유전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회복이 되면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뭉그러지면 육체적으로도 망가지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인격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내와 함께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만 될 때 그때 문을 꼭 닫고 아내와 둘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식들이 못 보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또 무섭더라고요. 저는 인격 유전을 생각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부정적인 인격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격의 유전은 죄의 유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돈 문제에 깨끗하고 돈 문제에 칼같이 확실한 사람이 어이없게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성적인 문제 때문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망쳐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는 칼같이 하는 사람들이 명예의 문제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 명예의 문제에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죄는 말이죠. 이런 죄의 문제는 유전이 됩니다. 자식에게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게 맞지 않느냐고. 나 그 외에는 모른다고 말하면 무슨 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면서 자식에게 너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입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지은 죄를 자식이 그대로 짓게 되고 부모가 짓지 않는 죄는 자식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유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식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죄가 천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도 갈수록 더욱더 부강하고 또 번성하고 번영하겠지만은
죄의 벌이 3, 4대만 이어지면 아주 끝장이 나지 않습니까? 끝장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3, 4대 이어지고 벌이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유죄는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유전이라고 말할 때 기의 유전, 혈의 유전입니다. 기, 혈.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되겠죠.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떠한 기운이 유전이 되는가, 어떠한 피가 유전이 되는가.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가 체한 것이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고 기를 죽이고 또 기를 체하게 하는 그런 유전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기를 살려주고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고 기가 건강한 그런 유전이 될 것인가, 피가 맑게 되고 피가 깨끗한 유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탁해져서 피로 오는 병들이 많은 유전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를 맑게 하고 혈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선대로부터 오는 유전을 끊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전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느 집인 간에 다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유전을 끊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유전의 연결고리를 탁탁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식탁의 유전, 밥상 유전에 있어서 잘못된 밥상 습관, 식탁 습관을 탁탁 끊을 줄 아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유전을 만들어줄 줄 아는 유전의 원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인격, 그러한 인격으로 변해가는 인격으로 내가 스스로 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식이 그거 보고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이어져 오던 죄의 유전, 더럽고 무서운 죄 유전이 탕탕 끊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전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서 가리켜서 자유한다고 그럽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유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멋진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유전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이어가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